최근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30대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고 김용균 씨 산재 판박이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근무 환경이었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마자 직원 80명 중 50여 명이 퇴사했습니다. 재단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반발에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겹친 건데 자세한 속사정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족도 있고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방역수칙 위반으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광양시의원들에 대해 징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원들 대부분이 대상이 된 탓에 윤리특위 구성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때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였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남에서마저 지지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남권 현역 국회의원 중 이탈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오늘부터는 제 옆에 송유로 아나운서와 함께 지역뉴스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지역 뉴스의 중심 여수 MBC 뉴스데스크 친절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뉴스입니다. 얼마 전 여수 산단에서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사람이 접근해서 안 되는 위험하고 비좁은 곳까지 들어가 작업을 했다는 점인데요. 또 예고 없이 평소에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네, 이전부터 사고 우려가 컸었다는 건데요. 강서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옆엔 어른의 어깨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고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난 10일 숨진 34살 A씨는 이 구멍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갑자기 컨베이어가 빠르게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직원은 평소에도 컨베이어의 작동이 갑자기 이뤄져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리 예고도 없었고 안전에 유의하라는 사측의 안내도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이런 비좁고 위험한 공간에 직접 들어가도록 작업을 지시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컨베이어 내부로 직접 들어가 위험천만한 작업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금호 T&L은 컨베이어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A씨 등이 컨베이어 가동을 멈춰달라고 사전에 무전을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비슷한 공정의 작업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 가보신 분들은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하지? 지금도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이번에 청년 노동자가 돌아가셨던 똑같은 환경이 전국 이 사업장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금호 T&L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해서도 앞으로 3년간 적용받지 않는 기업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의 제1호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됐는데요. 지정되자마자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담병원 결정이 단 사흘 만에 난 탓에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병원. 음압병실을 설치하는 내부 공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환자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 중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전남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허가를 받은 건 지난 5일. 그런데 준비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80명의 직원 중 무려 50여 명이 퇴사한 겁니다. 특히 전혀 사전동의 없는 재단 측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발과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겹치면서 36명의 간호인력 중 25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결정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놀라고 이제 병황이 없죠 저희도 그냥. 저희는 이제 가족도 있고 다른 식구들도 있는데. 갑자기 퇴원을 요구받게 된 입원 환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광양시 역시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곤혹스러워하는 상황. 재단 측은 지자체나 직원들과 충분히 의논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신청한 지 3일 만에 허가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 만큼 이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또 코로나가 또 올지 몰라요. 의료 쪽에서는 그런 예측을 다들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병원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라남도는 조건에 맞는 병원이 없어 곧바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도내 다른 전담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상에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성급하게 추진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밤사이 광양과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광양 거주 확진자는 부산을 방문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에 확진자로 분류돼 관내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 확진자는 89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회복 뒤 모두 퇴원했습니다. 순천 거주 확진자는 지난 8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이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추가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지역 관광객 수는 872만 명으로 전년보다 35.6% 감소했으며 이는 박람회가 열린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수시는 오동도와 엑스포 해양공원 등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30에서 40% 감소한 반면 검은도와 캠핑장 같은 비대면 관광지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광양시 의원들이 단체 식사를 하면서 논란이 컸었죠.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 의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원 윤리 강령입니다. 품위 유지와 법규 준수 등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최근 의원 다수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현충탑 참배 행사 뒤에 인근 식당에서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이 겹쳐 예약을 취소하기 애매했고 공무상 추진된 일이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결국 과태료를 부과받은 겁니다. 특히 논란이 커지자 의장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됐지만 반쪽짜리 사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공식 석상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인데다 식사를 함께했던 대다수의 의원들의 해명조차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안인데도 안일한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맞춰 의회 내 윤리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현행 법규상 힘들어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받아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구성 요건조차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 영역에 참여를 허용해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리 규정 및 윤리 특위 운영을 강화해야 하며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설치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의 방역 행정에 쓴소리를 이어가며 개선을 요구했던 광양시 의회. 그러나 정작 방역수칙 위반의 당사자가 되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 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당시 식사를 함께했던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나선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여수 상포지구와 관련해 지자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포지구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며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의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준공 인가 조건에 따라 상포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들과의 비용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자체 실시한 보조금 감사 결과 다수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2년 동안 관내 민간단체와 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보조금 180여 건을 감사한 뒤
감독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거나 정산이 안 되는 등 지적사항 18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적발된 17건은 주의와 시정 등 행정 조치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1,200여만 원도 회수할 방침입니다. 한때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의 후폭풍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광주의 국회의원들도 점차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 대통령 탄생을 기대하는 호남 민심에 따라 이낙연 대세론은 견고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이런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에 밀려 이 대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낙연 대표는 29.7%에 불과해 이재명 지사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론이 호남에서조차 급격한 지지층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낙연 대표로서는 통합론을 필두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제기자로서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최악의 악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가운데 민영배 의원은 정권 재창출과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두 분만 놓고 본다면 그런 시대적 요구에 잘 응답할 수 있는 분이 이재명 지사가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새해 벽두부터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 정치권도 본격적인 이합 집산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수 지역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화태도와 금오도, 연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연도교 건설을 위해 올해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4월부터 2년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이 구간에 대한 국도 승격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방도 건설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구의 주철현 의원은 용역 이후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지방비 분담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내년까지 전망대 3군데가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안 내륙권 신규 개발 사업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여수와 고흥, 통영 등 3개 지역에 복합 문화공간과 전망 쉼터, 산책로 등을 갖춘 전망대를 건설할 방침입니다. 또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는 고속 시외버스 환승이 가능한 복합 환승공원으로 조성 운영하고 남해대교도 신개념 문화관광 교량으로 재생해 관광 자원시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2동 중흥 1차 입주자 대표회장 외 주민 58만 원, 왕조 1동 롯데캐슬 106동에서 110동 주민 58만 710원, 조례 현대 1차 101동 주민 47만 5천 원, 조례 주공 8차 아파트 주민 40만 원, 2차 아파트 주민 39만 8천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주공 1차 아파트 주민 34만 8천 원, 남재동 21통 주민 32만 원, 남정 현대아파트 주민, 여수시 만덕동 12통 성악맨션 주민, 만흥동 상촌마을 주민 각각 30만 원, 여수 엑스포 힐스테이트 아파트 1단지 분여회 30만 원, 순천시 남재동 14통 주민 24만 4천 원, 여수시 만덕동 12통 주택 주민 17만 3천 원, 여수시 구봉여자경로당 회원 1동 15만 원, 여수시 남산여자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 애플망고 엑스포점 강은영, 엑스포 힐스테이트 105동 서정미, 대교동 15통 주민, 만덕동 12통 대광빌라 주민,
장미빌라 주민 각각 10만 원, 여수시 남산동 새마을협의회 10만 원, 여수시 남산 남자경로당 회장 정덕성 외 회원 1동, 대교동 곡성소주방, 삼통 주민 박형수 각각 5만 원, 유경애 2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역산업단지의 유해물질 유출을 막는 저류시설을 확충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광양 일반산단과 영암 대불산단, 광주 하남 평동산당 등 4곳에 89억 원을 지원해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완충 저류시설은 유해물질이 유출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갖고 올해 전남 도내 각급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교원 역량 강화 지원, 학생 자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학교 수업 혁신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진단, 학교 자치기구 구성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낙지의 유전체에서 소변량 감소 효과가 있는 신경조절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낙지의 몸속 신경조절 물질인 세파로토신이 항이뇨작용과 연관된 물질인 V2 수용체를 활성화해 소변을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야간요 등 배뇨질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관련 예산을 265억 3천여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과 저소득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합니다.